지역의 의료 격차보도 이어갑니다. 대구 의료 지도를 만들어봤더니 9개 구군에 따라 병원까지의 거리가 10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홈으로 이어진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삼성 라이온즈가 패하며 1승 2패로 몰렸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사과했습니다. 조계종 제9교구 동아사 주지 해정 스님이 사임했습니다. 다음 달 새로운 주지를 선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도 지역 흐리고 아침 저녁으로 날이 차갑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엔 당분간 비 소식이 예상됩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조금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2도, 안동은 10도, 포항은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대부분 지역에서 조금 낮게 시작하는데요. 낮 기온은 최고 18도에서 19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예상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다소 차갑겠고요.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5에서 4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과 모레도 비 소식이 있겠고요. 더불어 바람도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지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다음 주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더 큰 폭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대구시 군위구는 밤이 되면 무이촌이 돼버린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대구 전체 의료 현실은 어떨지 처음으로 의료 지도를 만들어서 확인해봤습니다. 9개의 구군은 지역에 따라 병원까지 가는 거리가 100배 이상 차이 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의료 지도로 확인한 불평등 보도의 조지한 기자입니다. 대구시 디데이터 허브에서 보건의료 관련 시설을 하나씩 확인해봤습니다. 병원과 의원,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는 모두 7,411개입니다. 7,411개가 어느 구군에 얼마나 분포돼 있는지 인공지능을 이용해 공개된 주소를 지도상에 모두 표시하고 의료 접근성을 분석해봤습니다. 대구의 병상수가 30개가 넘는 병원은 모두 228개, 붉은색으로 지도에 찍어봤습니다. 도심을 중심으로 골고루 배치된 반면 달성구는 띄엄띄엄 5개가 있고 군위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렌지색의 의원 역시 3,980개가 도심에 빼곡한 반면 달성군과 군위군 등 외곽지로 가면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밀집도가 떨어집니다. 파란색의 약국, 그리고 편의점 같은 녹색의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소도 3,000개를 넘기며 도심 전체를 빼곡히 덮습니다. 군위군으로 한정하면 의원 36개, 약국 7개, 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고속도로 휴게소 2곳을 합치더라도 9개에 불과합니다. 같은 대구에서도 병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시설 불균형이 한눈에 확인됩니다. 시설의 차이는 응급의료 접근성에서 심각한 격차로 이어집니다. 병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시설 각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의 평균 거리를 비교해봤습니다. 병의원, 약국 등이 가장 밀집한 중구는 병원까지 평균 거리가 200m에 불과하지만 군위구는 27.4km로 137배에 이릅니다. 평균 거리가 1.2km인 달성군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병원과의 거리가 멉니다. 도시권에서는 10분 내 도달 가능 거리로 자주 쓰이는 병원과 3km 안에 있는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율이 높을수록 응급 상황에서 빠른 이송이 가능하다는 건데 중구와 수성구, 남구, 서구, 달서구는 100%, 동구와 북구도 100%에 가깝지만 달성구는 87%로 떨어지고 병원이 아예 없는 군위구는 0%입니다. 중구는 걸어서 5분이면 병원에 갈 수 있지만 군위구는 차량을 이용해도 40분, 최대 1시간까지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구 만명당 병의원 수를 비교하면 달성군이 11개로 가장 적고 다음으로 군위군 16.1개입니다. 가장 많은 중구는 47.6개로 달성군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약국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입니다. 문제는 분명하지만 수익성에 따라
있던 병 의원마저 떠나는 가운데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병원급이 운영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재 제도에서라면은 그 공중보건의의 지원이 숫자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좋겠습니다. 대구시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개선하고 있지만 지역 한계가 분명하다며 국가 차원의 의료 정책 지원을 호소합니다. 지역의 거점 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중앙정부의 과감한 그 투자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게 지금 그 지방에 있는 지방 의료에 대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심각한 의료 격차. 수도권 대 비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닌 하나의 도시 대구시 안에서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8월 경부선 무궁화 열차 사고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사고 지점의 위험성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사장 직무 대행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습니다. 변예주 기자 보도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한국철도공사의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내일은 최근 발생한 철도 안전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포구 비탈면 점검에 투입돼 선로 인근을 걷던 노동자 7명을 치었습니다.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작업 계획서에 적힌 노동자가 아닌 다른 노동자가 현장에 투입됐고, 점검지에서 가까운 곳 대신 더 먼 출입문으로 가다 사고를 당하는 등 작업 전반에 대한 문제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사고가 난 구간의 노반이 좁아 노동자가 이동할 때 위험하다는 점을 철도공사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사고 2달여 전에 철도공사는 이 사실을 국가철도공단에 전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청업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철도공사가 회피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하청업체에서 한 것이라서 코레일은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코레일이 책임이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용역업체뿐만 아니라 작업 책임자가 나가서도 관리 감독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열차가 운행하는 동안 노동자들이 유지 보수 작업을 하는 이른바 상내 작업을 줄일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열차가 다니는 동안에 보수하는 건 아무리 규정을 지켜도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주간 작업, 상내 작업은 최소화시키고 사조 이교대 하는 데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작업 방식과 작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어제 홈에서 치러진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삼성 라이온즈가 기대했던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며 시리즈 전적 1승 2패로 몰렸습니다. 한 점차 패배를 당한 삼성은 오늘 4차전에 모든 걸 걸고 시리즈 균형을 맞춘 뒤 5차전 대전까지 승부를 이어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쉬움이 컸던 삼성의 어제 경기 석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후라도와 류현진의 맞대결로 관심을 끈 플레이오프 3차전은 투수전으로 시작했습니다. 3회까지 이어진 영의 행진. 먼저 점수를 뽑은 건 하나였지만 리드는 길게 이어지지 못합니다. 4회 말 0대2로 끌려가던 삼성은 김영웅의 역전 석점포와 김태훈의 솔로 홈런이 더해지며 4대2로 리드를 만들었습니다. 경기 분위기가 넘어오는 듯했지만 5회 초 믿었던 삼성 선발 후라도가 무너집니다. 적시타의 홈런까지 내주며 다시 리드를 빼앗긴 삼성. 하나는 문동주를 6회부터 투입하는 강수를 던졌습니다. 9회까지 책임지며 승리를 이끈 3차전 MVP 문동주의 호투. 1차전에 이어 다시 3차전도 삼성은 문동주라는 벽을 넘지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던질 거라고는 예상은 못했고요. 하여튼 내일 문동주 선수가 못 나올 확률이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내일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전력을 다 쏟아부어서 대전까지 갈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1차전에 이어 3차전까지 이번 플레이오프 2번의 패배 모두 한 점 차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 큰 삼성은 홈에서 펼쳐지는 4차전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변화 끝에 선 삼성은 푸른피 에이스 원태인을 선발로 절실한 시리즈 2번째 승리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전세 고속버스를 대절해 가는 여행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을 술집처럼 개조해 춤추고 술 마시는 불법 영업이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한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서서 노래를 부르고 다른 사람은 박수를 치며 몸을 흔듭니다. 노란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과 안주가 놓여 있고 전용 홈에 꽂힌 맥주캔도 보입니다. 주점처럼 보이는 이곳은 추석 연휴 대구에서 경남 통영으로 달리던 45인승 전세버스 안입니다. 기존 의자를 뜯어내고 회전 의자와 테이블까지 설치하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바꾼 겁니다. 급정거를 하게 되면 백기 달리다가 밟으면은 앞으로 다 튀어나갑니다.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게. 이달 초 전세버스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곧바로 불법 개조버스가 등장한 겁니다. 휴게소에 정차할 때 불시 점검을 벌이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정차할 때 불법 개조한 의자와 테이블을 제자리로 돌리고 술도 치워버리기 때문에 단속은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검사 받을 때는 됐다가 실제로 영업할 때는 다시 붙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 적발당해도 대부분 지자체로부터 100만 원 정도의 불법 개조에 대한 과징금 처벌만 받을 뿐 행락철 불법 영업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술판 관광버스는 사실상 근절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차를 타봤는 분들은 또 딴 차 타면 이 차는 뭐 그런 시설이 없느냐, 음악이 없느냐 그런 식으로 해가 다니면은 그게 자꾸 전파가 돼가지고. 버스 안에서 음주 가무 행위가 적발되면 운전자와 버스 사업자는 각각 면허와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승객 역시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지역 불교계 중심 역할을 했던 조계종 제9교구 동화사가 종단의 감사를 거부해 총림을 해제당하고 주지 해정 스님까지 직무정지를 당하는 내홍을 겪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달 14일 새로운 주지를 선출하기로 했는데 결과에 따라서 동화사 개혁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3월 종례종 중앙종례는 동화사 총림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강언과 유언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횡령과 배임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 총림 해제 요인입니다. 동화사 주지 해정 스님은 종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특별감사를 거부하다 결국 지난 13일 사직서를 냈습니다. 새로운 주지를 뽑는 선거는 다음 달 14일. 주지 사퇴와 징계 절차로 치러지는 긴급 사태로 동화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종단과 더불어 대중과 더불어 이 피폐해져가고 몰락해가는 동화사를 정화해야 되겠다. 새롭게 청정성가로 공정의 투명한 재정 또 양명한 재정 그다음에 공정한 인사. 주지 선거 전에는 조계종 중앙종회가 동화사를 특별 실사한 조사 보고서를 냅니다. 그동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던 재무회계 문제와 말사에 대한 종무행정 전횡이 대상입니다. 특별감사에 세 차례나 응하지 않고 종단을 향해 세속적인 소송을 제기한 문제도 포함합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시대의 서막을 여는 해수부 부산임시청사의 리모델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됐습니다. 정부가 오는 12월까지 부산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고언해온 터라 이제 불과 2달 남은 시점에서 공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데요. 해수부 청사가 위치한 동구 지역 일대는 막바지 철거와 내부 집기 설치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부산 MBC 김윤아 기자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들어설 임시청사 본관. 사다리차와 쓰레기차가 동원돼 막바지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달 입주업체들의 퇴거와 동시에 쓰던 간판과 시설물들을 철거했고 청소가 끝난 곳부터 리모델링이 시작되면서 입구에는 안전통제실이 들어섰습니다. 도로공사는 파리부터 준비하고 들어가고 있고요. 사무실 칸막이라든지 안에 내부 모양, 그다음에 준비 설비하고. 길 건너 별관 건물도
지난주 철거가 거의 끝났습니다. 6개 층만 쓰면 되기 때문에 본관보다 인테리어 작업은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6개 층인데 8층에는 회의실로 돼 있어서 거기는 공사를 따로 안 하고요. 나머지 5개 층은 뷔페하고 웨딩홀이 있어서 저희가 철거하고 이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 배치와 업무 공간을 정하고 보안과 주차 시설도 마련할 예정인데 12월 중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임시청사의 월세는 4억 원, 이전 비용은 1,189억 원 규모입니다. 직원과 가족 등 2천여 명이 살게 될 아파트와 오피스텔도 중구와 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 물색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수부 이전 완료까지 약 2달가량 남았습니다. 계획대로 12월 현판식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공사는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스웨덴에는 섬에 위치한 별장에서 여름을 보내는 색다른 주거 문화가 있습니다. 도시와 섬 두 곳에서 생활하는 문화는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는 물론 지방 소멸 위기에도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입니다. 통나무를 굴려 한 곳에 모읍니다. 사우나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장작 더미도 집 앞에 쌓아뒀습니다. 곤충이 살 수 있도록 보금자리인 곤충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That we've been using to pile up for the sauna, but this thing is rotten. So what we do is that we build a hotel for insects over there. So it's really good for the organic environment. 스웨덴은 유럽에서도 환경 친화적인 국가로 손꼽힙니다. 그만큼 다양한 친환경 정책이 발달해 있고 친환경적 생활 방식이 시민 일상 속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런 자연 친화적인 삶은 자연스레 여름 별장 문화로 이어집니다. 이곳은 스톡홀름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섬인데요. 현지인들이 주로 여름 별장으로 찾는 곳입니다. 쿵사트 섬에서 여름을 보내는 현지인들은 짧게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머뭅니다. 도시와 외곽에 각각 집을 마련해두고 매년 여름마다 찾는 겁니다. 개인 보트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물 위의 도시답게 배로 섬을 오가는 대중교통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도시만큼 편리한 삶은 아니어도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섬에도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Some of the people they live all around, but many of us here. It's my father actually who started to rent this house in '67. After that, he bought the house. He got the opportunity to buy it, and we've been here ever since. 스웨덴 인구의 55%가 자연에 위치한 여름 별장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여름 별장 같은 세컨하우스를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도시와 농촌에 집을 마련해 양쪽에 거주하는 스웨덴의 주거 문화가 지방 소멸 위기 속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박종필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이 내일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조례안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책 개발과 이용 방안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3년마다 인공지능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의 근거와 시민과 기업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제정할 것 등을 포함했습니다. 대구 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내일과 이달 28일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대미 수출품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미관세 대응 품목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미국 품목별 관세 변화 및 대응 방안과 관세 대응 수출 지원 사업 안내 등으로 구성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출 정보와 지원 제도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지역 수출 품목의 미국 비중이 21.4%에 달하는 가운데 올해 9월 누계 기준 대구 경북 지역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1% 감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중증 장애인에게 금팔찌를 뺏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13일 대구 동성로에서 지나가던 한 중증 장애인에게 말을 걸고 공원 화장실로 들어가 따라가 시가 147만 원 상당의 4돈짜리 금팔찌를 강제로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금팔찌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처분하며 계획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리그에서 판정 보완 시스템인 VAR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오심 논란과 심판 판정 신뢰도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FC는 지난 18일 강원FC와의 홈경기에서 전반전 2차례나 페널티킥을 얻었지만 2번 모두 VAR 판독으로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김벽수 감독은 VAR 신뢰가 떨어진 상태라며 판단은 충분히 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아쉬움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2도, 안동은 10도, 포항은 13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시작하는데요. 낮 기온은 최고 18도에서 19도 안팎으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예상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다소 차갑겠고요.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시기인 만큼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5에서 40mm, 울릉도와 독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과 모레도 비 소식이 있겠고요. 더불어 바람도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중국 북동지방에서 동해 북부 해상으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2도, 김천은 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대구 18도, 김천은 19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0도, 봉화는 7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안동 18도, 봉화는 15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13도로 출발해 낮에는 17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지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더 큰 폭으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